안녕하세요. 브레인 트레이너 양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강 120세를 위한 회춘운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찾은 운동의 비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왜 걷지 못할까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왜 걷는 게 힘들어질까요? 그것은 같은 원리입니다. 걸을 수 있을 만큼 근육과 뼈가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워있던 아이가 걸을 때까지의 성장 과정을 잘 관찰하면 거기에 운동의 비법이 있습니다. 자, 이게 근막 금선, 이제 원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기 전에 근육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알려진 건데, 근막 경선 이론이라는 건데요. 요즘은 이제 뭐 요가하거나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근막 경선을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보편적으로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이 근막 경선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근육이 한 600개 정도 있는데요. 그 600개 근육을 다 외우고 그거의 기능을 다 이해하려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건 전문가들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근막 경선은 우리의 근육이 10개 정도의 가닥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10개 정도의 근육이 흘러가는 길만 이해를 하면 이 몸의 구조나 몸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 답이 거기 안에서 거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간단하게 사진 몇 가지 이제 올렸는데요. 지금 6가지만 일단 올렸습니다. 여기서는. 다음에 이제 더 자세한 것들은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씩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이 첫 번째 사진이 신부 전방선이라는 거예요. 신부 전방선. 이 신부 전방선이 이제 가장 앞으로 이제 이야기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근육인데요. 신부 전방이라는 것은 가장 안쪽에서 이 뼈를 골격을 잡아주는 그 근육이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표면 전방선. 표면 전방선이라는 것은 앞쪽에서 근육을 잡아주는 거고요. 표면 후방선 이거는 이제 뒤쪽에서 근육을 잡아주는 것. 이거는 이제 나선선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회전하면서 올라가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몸이 회전 운동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직선이 아닌 이렇게 회전해서 올라가는 근육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나선선이라는 근육이고요. 이거는 이제 외측선이라고 해서 그냥 몸의 좌우, 외측을 잡아주는 근육입니다. 이제 그 근육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근막 경선이라는 게 있구나. 이제 이것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누워있다가, 좀 기어다니다가, 그 다음에 앉아있다가,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기어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 이때 봅시다. 누워있을 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갓 태어났을 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이 뭘까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면 폐를 열어서 호흡을 하게 해주고요. 두 번째로 하는 것이 엄마 젖을 물립니다. 근데 엄마 젖을 물고 젖을 이렇게 쭉쭉 빠는데, 아까 이제 앞에서 제가 좀 이야기 드렸던 신부 전방선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젖을 빨 때 이 턱관절을 쓰게 되는데, 이 턱관절이 허리까지, 골반 바닥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 전방선이라는 것은 호흡과 관계된 근육인데요. 젖을 빠는 행동을 통해서 호흡을 할 수 있는 횡격막의 힘, 그 다음에 골반, 장기를 잡아주고 있는 골반 바닥 근육의 힘, 그리고 경추, 목의 힘을 길러줍니다. 아이가 이렇게 엄마 젖을 빨면서 그런 기본적인 힘을 길러서 호흡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목에 힘이 좀 생겨야지 이렇게 기어다닐 수가 있게 됩니다. 기어다니게 되면 팔에 힘이 생기고 척추의 어떤 전체적인 척추의 근육들을 이제 발달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척추가 어느 정도 발달되고 나서 골반의 힘이나 척추 힘이 생기니까 이렇게 앉을 수 있게 됩니다. 앉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등에 이제 등 근육에 척추 중에서도 흉추를 잡고 있는 근육들에 이제 힘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어다닐 때 아이들이 이제 고관절을 통해 가지고 이제 네 발로 깃는데요. 이 네 발로 기어다니는 동작이
이 고관절에 힘을 길러주게 되고 고관절에 어느 정도 힘이 생기면서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과정을 순서대로 이렇게 근육을 발달시키게 되면 몸에 어떤 부상도 없이 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사실인데요. 아이들을 이제 키우는 엄마들한테는 꼭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먹는 젖꼭지가 엄마 젖처럼 그렇게 이렇게 강하게 빨아야지 젖이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만 빨아도 쉽게 젖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태어나서 길러야 될 근육의 힘을 정상적으로 기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모유를 안 먹이더라도 아이들이 이렇게 젖을 빨 수 있게, 그리고 요즘은 뭐 이런 이제 원리들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 그 젖병도 좀 강하게 빨아야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젖병들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왕이면 젖병을 고르실 때 잘 안 나온 우유를 강하게 빨아야지 우유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젖병을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요. 뭐 성인들 같은 경우도 엄지손가락, 그냥 자기 엄지손가락 깨끗이 씻어가지고요, 엄지손가락을 입천장에 붙이고 이런 빠는 행동들을 해주시면 경추가 아프거나 호흡이 잘 안 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머리가 되게 맑아집니다. 근데 이제 너무 강하게 빠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빠는 힘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잘못하면 입천장 피부 같은 게 잘 벗겨지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오래 하다 보면 괜찮은데요. 그런 것도 해보시면 이렇게 자기 뇌하고 이렇게 목 근육이라든지 이런 호흡에 관련된 근육을 발달시키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여기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막 크기 시작할 때 막 기어다니고 그러니까 보행기를 태워버려요. 그럼 보행기를 태우게 되면 아이들이 이런 동작을 통해 가지고 발달시켜야 될 근육들을 발달을 못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근육이 잘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커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아이들을 업어 키우거나 보행기에 앉혀놓게 되면 근육 발달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이런 성장 과정에 맞는 운동법을 체계적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